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손희석입니다. 이 시간은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은 정의상 인유제를 포함한 적절한 용량의 3제 이상의 고혈압약을 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혈압인 140/9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항성 고혈압은 고혈압 환자의 대략 5 내지 30%에서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실제 저항성이 아닌 가성 저항성을 포함한다면 배제하면 대략 고혈압 환자의 10% 미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약제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향후 심혈관 질환 및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성 고혈압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면 고령, 비만, 고염 섭취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고 만성 콩팥병, 당뇨병, 자율신피대처럼 동반 질환 혹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은 그 정의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유제를 포함한 적절한 용량의 3제 이상이기 때문에 인유제가 들어있는가, 적절한 용량을 쓰고 있는지, 또한 여러 가지 약제의 조합이 적절한지, 환자 개별화된 조합이 적절한지에 따라 저항성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적절한 처방이 또한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고혈압은 혈압을 측정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혈압 측정했는가. 한 논문에 의하면 저항성 고혈압으로 의뢰된 환자들을 제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3분의 1은 아니더라. 즉 부정확한 잘못된 혈압 측정이 저항성 고혈압의 가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제 저항성인 경우 부적절한 치료, 그다음에 백의 효과, 환자의 수능도 문제 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 부적절한 혹은 잘못된 혈압 측정이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항성이 아닌 가성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측정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자세, 또 큰 팔에 작은 커플을 사용한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청지법 혈압 측정을 할 때 노인에서는 딱딱한 동맥 때문에 실제보다는 높은 수축의 혈압이 측정되는 가성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잘 아시는 이런 백의 고혈압 혹은 백의 효과가 가성 저항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환자가 약을 잘 안 먹으면 당연히 혈압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환자가 혈압약을 처방받고 1년 안에 절반 이상이 중단을 한다는 수능도의 문제점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 적절한 환자 개별화된 처방, 약물 상효작용 등이 고려되었는가, 환자의 나쁜 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료실서 환자가 충분히 혈압 측정 전 안정을 취하고 외래 오시기 전에 담배나 커피, 술 등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또 아주 비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커프의 크기를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고, 커프를 감을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이 굽어지는 부위보다는 3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정혈압이나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 지점에서도 저항성 고혈압의 간편 진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적절한 혈압 측정으로 백의 고혈압이나 노인의 가성 고혈압, 또 이 뚱뚱 큰 팔에 비해 작은 커프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 생활 습관에서는 비만, 음주, 수면무호흡증, 짜게 먹거나 약을 잘 안 먹는 수능도의 문제 등이
고려되고 실제 혈압을 올리는 많은 요인 중에 이 관절염 환자들이 특히 노인에서 NSAID 복용을 하거나 한약, 또 호르몬, 피임제 등의 약물 복용 또한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환자 측면의 요인도 잘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기고혈압은 진료실 혈압은 높지만 가정 혹은 활동 혈압을 측정했을 때 일상생활 중 혈압은 정상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배기고혈압은 진료실 환경에서 대부분 불안감 때문에 반응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제 충분한 안정을 취했음에도 혈압이 높게 나오고 환자가 불안해하시면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거나 활동 혈압으로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배기고혈압이 과연 안전한가? 장기간 관찰했을 때는 정상인보다는 조금 위험이 높고 물론 실제 고혈압보다는 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위험이 있긴 있고 실제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하고 환자에게 또 혈압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개선을 하고 가정 혈압도 잘 재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2차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간과되고 있거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본인은 알 수는 없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잠자리가 개운치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이런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배우자를 통해서 수면 중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된다면 수면 당원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최근에는 양압기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만성 콩팥병이나 콩팥 혹은 부신해 혹은 전신적인 엔도크라인 디스오더 등에서 2차적 원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2차성 고혈압은 흔하지는 않지만 고혈압을 진단할 때부터 혹시나 의심을 가져봐야 되고 치료 중에도 적절한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실제 저항성 고혈압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또한 혈압에 비해서 합병증 진행이 좀 빠른 경우 혹은 과다한 경우에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의심되면 각 2차성 고혈압의 원인별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고혈압 진리지침에서 보면 첫 시작은 결국 혈압 측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혈압 측정이 시작점이고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면 가정혈압 또는 활동혈압을 통해서 가면 백의 고혈압을 배제하고 2차성 고혈압도 의심을 하고 위험도를 따져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혈압 측정이 결국 고혈압의 치료의 또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에 접근법에 대해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약 복용 순응도를 보고 가정혈압 및 활동혈압을 통해 백의 효과, 백의 고혈압을 감별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치료로서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알도스테론 기량제 스피로나프토는 알파차단제인 독사조신, 베타차단제인 비소프로를 대비 우수한 강압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바로 추가될 수 있는 첫 번째 약이 스피로나프토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저항성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진단에 있어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혈압 혹은 활동혈압을 통해서 백의 고혈압을 배제를 하고 노년에서의 가성고혈압 혹은 팔둘레에 비해 작은 컵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저항성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의사 측면에서 내가 이류제를 포함한 적정 용량의 3제 이상이 병원 요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자 측면에서 혈압을 올리는 NSAID, 호르몬, 한약제 등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환자가 너무 뚱뚱하고 운동을 안 하고 술도 좋아하고 짜게 먹고 하는 등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없지 않는지, 약은 잘 제때 드시는지 안 먹는지, 백의 효과는 없는지 이런 환자 부분을 잘 헤아리고 병력 정책을 한 연후에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가 된다면 혹시 수면무호흡을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2차성 고혈압의 원인들을 의심을 하고 개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연후에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 진단이 됐다면 이뇨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약물로서는 가능하다면 알도스테론 기량제, 스피로낙톤을 사용을 해보고 당연히 신기능 및 포타슘을 이제 모니터를 해야겠죠. 이외에도 조절이 안 된다면 이제 4제에서 5제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차단제, 혹은 베타 차단제 등등 환자의 특성에 맞게 처방을 하되 이렇게도 조절이 안 된다면 결국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저항성 고혈압은 정의상 이뇨제를 포함하는 적절한 용량의 3제 이상에도 조절이 안 될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용량인지 3제는 제대로 조합이 된 건지 이뇨제를 포함했는지 등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고 결국 환자들이 나이도 많고 숨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혈압 측정과 백의고혈압을 배제를 하고 수능도도 꼭 챙기고 환자의 이런 생활 습관들을 검별을 하고 2차성 고혈압 중에 특히 수면무호흡증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연후에는 스피로낙톤 같은 약을 처방을 하고 관찰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저항성 고혈압은 이 저항성이 맞는지 정확한 혈압 측정이 중요하고 가정혈압 혹은 환자가 약은 잘 먹는지 생활 습관은 나쁘지 않은지 이런 자세한 환자 측면의 병력 청취와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이 저항성 고혈압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